자, 이번 시간에는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평행이동이라는 말은 좌표에서의 평행이동 또는 그냥 종이 위에서의 평행이동 모두 비슷한 성질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평행이동 하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원은 평행이동에도 원이고요. 직선은 평행이동에도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그런 성질들을 한번 보는데요. 이제 평행이동을 좌표에서 이동하면 그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두 개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점의 좌표의 평행이동이에요. 자, 이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점의 좌표를 평행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을 평행이동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점이라고 한다면 좌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문자 P라고 하고요. X좌표, 여기 X좌표 대신에 A라고 쓰자. A, B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X, Y로 쓰는 게 낫겠다. 자, X, Y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때 과연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판단해 볼게요. 자, 이 점 P, X, Y를 X의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이후에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제 문제를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그리고 위쪽으로 몇 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격자 무늬에 있는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점을 평행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걸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줄을 격자를 따라서 간다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세 칸을 가고 다음에 위쪽으로 두 칸을 가는 방법, 첫 번째 1번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먼저 위로 갈 수도 있잖아요. 위로 두 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로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격자를 따라서 가잖아요. 격자가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로 방향은 X의 방향, X축이고 세로 방향 Y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로 방향이 있고 세로 방향이 있는데 이 가로 방향을 X축의 방향, 세로의 방향을 Y축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좌표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의 목표는 점 P가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 점 P가 있는데 이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평행이동했을 때 점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고 먼저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서 XY 평면상에 왼쪽 아래 점 P가 있습니다. 이 점 P를 옮기는 거예요. 평행이동하는데 축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평행이동한 후의 점을 P'이라 두는 거야. 그러면 그 점의 좌표를 모르죠. 그죠? 그래서 몰라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 두는 거야. 이 프라임이라 읽으면 돼요. 오른쪽에 점을 찍은 거를 프라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좌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아주 쉽게 적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X 프라임이라는 것은 원래 X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X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두 번째, Y 프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Y였는데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되었기 때문에 Y 프라임은 Y 플러스 B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점은 평행이동한 후의 점은 X 플러스 A 그리고 Y 플러스 B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동한 만큼 그냥 좌표에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점 P를 평행 이동한 점을 P'이라 할 때 평행 이동한 후의 점의 좌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X'은 X 플러스 A가 되겠고 Y'은 Y 플러스 B가 됩니다.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X 프라임 대신에 X 플러스 A, Y 프라임 대신 Y 플러스 B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바로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점의 평행 이동은 원래 이 점 P, X, Y를 X의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잖아요. 평행 이동한 후에 점의 좌표를 P'이라면은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화살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평행 이동을. 그래서 평행 이동하기 전에 점 P, X, Y인데요. 그리고 평행 이동을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여기서 X의 방향으로 화살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보기 쉽죠. 평행 이동한 후에 점의 좌표 P'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더라.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아래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기를 볼까요? 원래 이 점 1,2가 있습니다. 1,2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평행 이동했을 때 옮겨진 점의 좌표는 그대로 좌표에다가 더하면 됩니다. X좌표 1에다가 3을 더하고요. Y좌표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옮겨진 평행 이동 후의 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2라고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여기 한 점 마이너스 1,5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1번 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후의 점의 좌표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대로 점의 좌표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다 1번을 써볼게요. 자, 여기서 1번 X 좌표가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원래 Y좌표가 5였는데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쓰면 따라서 마이너스 4,7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쉽죠? 자, 2번도 한번 해보세요. 2번. 자, 2번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이에요. 자, 2번도 보면 원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1만큼이니까 플러스 1. 두 번째 Y좌표는 5였는데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이니까 5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따라서 0,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즉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 이동해 볼게요. 자, 우리가 1차 함수 또는 뭐 정비례 함수, 이런 함수를 xy 평면에 나타낼 때 미지수 xy 두 개를 쓰죠. 그죠? 그래서 xy 평면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f라고 쓰고요. 미지수 x와 y를 사용한 방정식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 fxy, x, y는 0을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평면, 좌표 평면은 x축과 y축이 있다 보니까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x와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를 통틀어서 fx, y는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평행 이동하겠죠? 자, 평행 이동하는데 방향은 두 방향밖에 없어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걸 한번 써볼까요? X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할 거예요. 자,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할 텐데, 이동한 후에 도형의 방정식은 f에, 이게 방금 전에 점의 평행이동과 달라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점의 이동일 때는 x좌표가 x 플러스 p라고 쓰면 될 것 같죠? 근데 도형의 이동일 때는 부호가 바뀝니다. x 마이너스 p가 되겠고요, y 마이너스 q가 됩니다.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것을 이제 차이점으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차이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좌표 평면 위의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좌표 평면이라면 여기서도 보듯이 직선의 식,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 뭐 포물선, 2차 곡선 많죠. 그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x와 y에 관한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xy 평면에 그려지는 도형을 fx, y = 0으로 표현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노트에다 적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재가 있으면 이 별표를 해놔야 돼요. 평면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기호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이동해 볼게요. 여기 도형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뭐 이게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상관없어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여기는 a, b를 썼네요.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다른 도형이 되죠. 그죠? 근데 모양은 변함이 없어요.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림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점의 평행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형 위에 한 점을 한번, 도형은 점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도형의 한 점을 P점이라 두고요,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후의 점을 P'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의 관계는 똑같아요. 자, 보세요. x'은 x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그럼 x 플러스 a입니다. 또 y'은 y좌표를 y축의 방향 b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그래서 x' = x 플러스 a, y' = y 플러스 b.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처음 도형은 알아요. 처음 f에 대한 방정식은 주어집니다. 뭐 직선, 포물선 함수로 주어지는데, 문제는 평행 이동한 후에 f'은 몰라요. 이 방정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거기다가 대입을 할 수 없잖아. x' 대신에 x 플러스 a, y' 대신에 y 플러스 b를 대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f'을 몰라요.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거는 f입니다. 자, f에 대한 식은 알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거야. 자, 그래서 위의 식을, 자, a와 b를 이항해서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라고 옮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f, 자, 여기 f라고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 x, y = 0입니다. 여기에 x, y에다가 그대로 대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프라임 마이너스 b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식에다가. 자, 여기까지 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x 프라임은 x 플러스 a, y 프라임 y 플러스 b로 똑같은데 점의 평행이동과, 근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평행 이동한 후에 방정식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x 프라임 대신에 x 플러스 a, y 프라임 대신에 y 플러스 b를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맨 처음 방정식 fxy는 0을 알고 있어요. 이 식을. 이게 직선이든 포물선이든 원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기 위해서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로 변형해 주는 거예요. a, b를 이항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x 대신에 자,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 저기가 요 값이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 그리고 y 대신에 y 프라임 마이너스 b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점의 이동에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지만 도형의 이동에서는 이동한 후에 도형을 통일 방정식을 모르기 때문에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하다 보니까 부호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이것도 어떤 실수입니다. 반면에 x, y도 어떤 실수예요. 그래서 굳이 함수식을 이제 쓰면 되는데 x 프라임, y 프라임 쓰지 않고 그냥 x, y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x도 실수, y도 실수이기 때문에 x 프라임, y 프라임 똑같아요. 둘 다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프라임을 떼고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를 써서요. 평행 이동한 후의 방정식 f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이퀄 0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의 평행 이동이에요. 방금 전에는 우리가 점의 평행 이동을 했고요. 지금은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럼 원래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평행 이동하기 위한 방정식이 fx, y는 0이 있어요. 얘를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평행 이동했을 때의 식은 이렇게 외우세요. 부호가 바뀐다.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는 부호가 바뀐다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f x-a가 되겠고 y-b 이퀄 0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x 자리에 x 대신에 x-a를 쓰고요. y 대신에 y-b를 대입한다는 거예요. 방정식이 주어지면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아래를 볼게요. 자, 여기서 점의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 이동 같이 하니까 좀 헷갈려요. 자, 그럴 때 둘 다 똑같이 점이 있고 도형이 있는 거예요. 각각 똑같이 x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똑같은데 점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고요. 도형은 f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부호가 반대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헷갈리게 되면 자, 부호가 반대라고 이렇게 써줘요. 자, 이 두 개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렇게.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원의 방정식이 있죠. 얘가 바로 도형입니다. 이 원의 방정식이 바로 도형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죠. x, y에 관한 방정식이 되잖아. 그래서 fx, y는 0이 되는 거예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위에다 써봐요. 자, 연습해보자. 암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f에 x, y 도형의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얘를 평행이동을 화살표로 표현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x의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어. 자, 그러면 평행이동한 후에 방정식은 다른 거는 변함이 없고 x 대신에 x-a를 써주고요. y 대신에 y-b를 써주면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x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x의 방향으로 4만큼이니까 x-4를 써주면 되겠죠.
그다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인데 y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y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x가 들어갈 자리에 x 자리에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 x 대신에 x 마이너스 4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y 플러스 1의 제곱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방정식이 돼요. 그리고 원을 평행이동했을 때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중심만 바뀝니다. 중심만 바뀌어요. 그래서 원의 경우에 반지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로도 많이 활용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두 번째 원의 중심을 볼까요? 원의 중심은 0,0이에요. 근데 0,0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중심이 4,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중심이 4,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변함이 없어요. 이럴 때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똑같아요. 원의 방정식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죠. 문제 2번. 다음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자, 이거를 한번 노트에다 써보세요. 우리 어떻게 표현했죠? 자, 얘를 f 도형의 방정식 x, y 이퀄 0을 자, 평행이동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x의 방향 화살표 마이너스 2만큼, y 방향 화살표하고 3만큼 이렇게 따라 써보세요. 그러면 평행 이동한 후의 식은 x 대신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리고 먼저 1번 직선의 방정식 요 x 대신에 x 플러스 2,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세요. 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x 대신에 x와 y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x 자리에 y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x 대신에 x 플러스 2 다시 한번 써볼까요? 2배 x 플러스 2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분배 법칙으로 전개 동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2x 플러스 5y 하고 4 마이너스 15 플러스 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이퀄 0이고요. 자, 이걸 전개해주면 돼요. 그러면 2x 플러스 5y 그러면 마이너스 14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이번에 2번을 보죠. 2번은 똑같아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됩니다. 자, 한번 식을 전개해보세요. 대입해서 식을 전개해보세요. 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6 제곱 이퀄 5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그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요 수들이 있죠? 요 수들만 더해주면 됩니다. 2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9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5가 되겠고, 자,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이란 게 뭐냐면 이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건데, 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3,9고요. 반지름은 루트 5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꼴을 우리는 표준형이라 불러요. 직선에서도 표준형은 y는 ax 플러스 b였죠. 기울기의 y절편을 알 수 있는 식. 그리고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였어요.
원도 똑같아요. 표준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줘졌어요. 이게 쭉 나열하는 것을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아까 표준형 완전 제곱식의 합글로 바꾸자 해요.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중심이 원점이 되었대요. 평행 이동하면 중심의 좌표는 바뀌지만 반지름은 안 바뀐다 그랬죠? 일단은 이 식을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먼저 바꿔보세요. 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죠. 얘를 완전 제곱식의 합골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먼저 해보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때 2 곱하기 x 곱하기 1로 표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뒤에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1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거를 2x 이걸 꼭 암기해 주세요. 2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앞에 거 x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로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x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이렇게 계속 화살표를 했었죠.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1이 제곱이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적어주면 안 돼요. 다시 빼주는 겁니다. 빼기 1의 제곱. 자, 그럼 됐고요. 근데 y도 마찬가지야. y의 제곱 플러스 4y인데 4y로 쓰면 안 돼요. 2 곱하기 y로 쓴 다음에 2y에다 2를 곱하면 4y가 되겠죠. 곱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제 다음 항에 뭐가 나와야 될지 아는 거야. 2는 무조건 나와야 되겠고 y 제곱 나왔죠? 그럼 다음 항은 2의 제곱이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화살표로다가 표현을 했어요. 2는 무조건 나와야 되겠고 y의 제곱 그 다음에 이 2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돼. 2의 제곱 갑자기 더해주면 안 되니까 다시 빼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있었죠? 얘는 미리 이항해 주세요. 우변으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연습을 계속 해야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항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 있는 빼기 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은 우변으로 이항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 바꾸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이퀄 다 이항해서 더해주니까 2의 제곱 4가 되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중심이 원래 1,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평행 이동합니다. 이렇게 화살표하고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럼 x 대신에 x-a를 대입해야겠고요.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y-b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x 대신에 x-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y-b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요. 3이다. 자, 그러면 이 완전 제곱 시간이 0이 되는 x의 값 y 값이 바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다시 말해서 중심의 좌표는 평행이동의 중심의 좌표는 x좌표는 a 플러스 1이 되겠고 y좌표는 b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간단한 1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을 거예요. x값 y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원점이라는 거예요. 0,0. 그러면 a 플러스 1은 0 b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결국에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2가 됩니다. ab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분석하기를 볼게요.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의 직선과 일치합니다. 원래 평행 이동하면 기울기는 변함이 없어요. y절편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일치, 그러니까 y절편도 같은 거야. 이 직선을 다른 방법으로 평행 이동하여 처음 직선과 일치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1번을 보세요. 자, 이 방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처음 직선과 일치했대요.
그러면 A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평행이동한 후의 식을 구한 다음에 처음 식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자, 평행이동한 후의 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x-2를 대입하니까 2x-2가 되겠고, 플러스 y 대신에 y-a를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이퀄 0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과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처음 방정식과 같아야 돼요. 전개하면 2x-4 플러스 y 마이너스 a인데 이걸 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처음 방정식과 같으려면 요 상수항이 같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인데 처음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이 상수항이 같아야지만 처음 방정식 같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이죠. 이 항에서 계산하면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게요. 직선이 있고요.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답니다. 했더니 처음 직선과 일치했대요. 마찬가지예요. 평행이동 후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비교, 계수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번을 쓰면 평행이동 후의 식은 이 x-b 그 다음에 y 대신에 y-1을 쓰면 돼요.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됩니다. 이게 평행이동한 후의 식이에요. 얘를 전개하면 2x 플러스 y 하고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처음 식과 일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수항이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소거 되네요.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b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BC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